비싼 학교 교실이 공기 정화시설 설비는 필수이지만 정작 냉난방기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실의 냉난방기 관리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오는 11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사령탑으로 발탁된 동의대 야구부 정보명 감독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조종국 운영위원장을 해촉했습니다. 이용관 이사장은 내외부 갈등에 대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에서 장안사에 추진하는 송전탑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장부는 송전솔로 건설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또다시 한전에 송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부산 지역 학교의 공기질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실 내 공기질 실태를 점검합니다. 교실의 경우 공기정화시설 설비가 필수지만 정작 냉난방기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본격적인 에어컨 가동을 앞두고 냉난방기 세척이 한창입니다. 하루에 반나절 넘게 냉난방기가 켜져 있는 만큼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척이 필요합니다. 전문 기계로 세척을 마치니 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한 구정물이 한가득 나옵니다. 냉난방기 안쪽에는 먼지와 곰팡이도 쉽게 눈에 띕니다. 세척업계 관계자는 4개월 만에 세척한 냉난방기의 상태라며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여기 뭐 운동장에 먼지도 난리가 올라올 거고 먼지 들어가면 곰팡이 또 필 거고 여름 돼갖고 습기 뭉치가 있으면 곰팡이가 좀 부풀어요. 부풀어보면 에바를 막을 거고 그럼 냉방 효율도 떨어질 거고 뭐 그게 막 이래 순환이 자꾸 된다고 보시면 되지. 그냥 1년에 한 번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전체 세척 비용의 50%만 지원해 최대 2년에 한 번씩만 정밀 세척이 가능합니다. 교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 정화 시설을 법제화하고 학교별로 매년 7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필터 교체 등 운영 관리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종합 세척이 2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매년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 투입이 되어서 안 좋은 것들이 냉난방기를 통해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또 곰팡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교육청은 냉난방기 세척의 경우 2년에 한 번이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2년마다 세척 예산을 투입하다가 올해부터 전체 예산의 절반을 나눠 매년 학교에 내려주고 있다며 상황에 맞춰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단가가 올라가거나 그럴 경우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지시서대로 이제 그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뭐 짧게 하면 좋긴 한데 뭐 그게 다 현장마다 또 여건도 다르고 그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한 2년에 한 번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냉난방기 세척에 대해 교육 현장과 교육청의 온도차가 큰 가운데 공기질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해 TV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동의대 야구부. 이 야구부를 이끄는 감독, 다름 아닌 롯데자이언츠에서 11년간 선수 생활과 롯데 코치를 거친 정보명 감독입니다. 2019년부터 모교야구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는 11월 대만에서 개최 예정인 제30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사령탑으로 발탁돼 화제를 모았죠. 미니 인터뷰에서 정보명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롯데 꽃미남 정보명 롯데. 아 너무 쑥스러워 진짜 그. 그래도 좀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다 와야 된다라는
그런 제가 이제 지도 방식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을 좀 피곤하게 하죠, 제가. 저는 그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게 아마추어 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 야구부에 여성 팬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합할 때 보면 이제 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해서 좀 자신감도 많이 얻어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아까 선수들 기대 능력치가.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란 건 정말 잘 던지고 잘 받고 번트 잘 되고 주루 플레이 잘하고 모든 플레이들을 기본적인 플레이를 잘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훈련 시합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하고 들어가요. 4년 동안 해년마다 8할 이상의 승률을 했거든요. 그냥 거의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많은 승률을 올렸어요, 저희가 계속. 그 전국대회에서도 해년 계속 매년 3위 이상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우승도 계속했고 작년에 18명이 프로에 입단했어요, 대학 선수들이. 50개 대학에서 18명. 근데 저희 학교도 3명이 입단했거든요. 그것도 중상위 순번으로. 재작년에 생긴 원리 드래프트라고 있어요. 2학년이 이제 프로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도 저희 학교에서 최초로 또 원리 드래프트도 저희 학교가 또 먼저 가게 됐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 진출하게 됐거든요. 올해도 목표는 마찬가지예요. 전국대회에서 성적 하나와 저희는 전국체전을 목표로 보고 있어요. 국가대표 향후에도 나중에 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젊을 때 이제 젊은 선수들하고 같이 한번 국제대회를 나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 학교 선수들이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선수들한테 더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산에서 야구한다는 거는 선수들이 진짜 행복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너무 좋은 팬들, 이 많은 팬들, 야구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부산에서 야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저는 그때 행복했거든요, 되게. 그 말이 맞아요. 구도 부산, 야구의 도시 부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27일 부산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차 종합보고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기상청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IPCC 이회성 의장을 비롯해 압달라 목시 사무국장과 IPCC 종합보고서 기술지원단 팀장인 호세 로메로가 직접 참여해 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종합보고서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설명했습니다. IPCC 6차 종합보고서에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온도를 1.1도 증가시켰고 지금 추세라면 오는 2040년 지구 온도가 1.5도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도 탄소 중립형 신산업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는 등 최초의 탄소 중립 박람회가 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IPCC 정책 제언들을 잘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제2차 임시총회를 열어 조종국 운영위원장을 해촉했습니다. 또 이용관 이사장은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퇴 등 내외부 갈등에 대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 사임과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으로 직무대행 체제를 위한 규정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과 조종국 전 운영위원장을 대신해 각각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와 강승하 부집행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가 기장에서 장안 사이 추진하는 송전탑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정 군수는 기장에서 장안까지 이어지는 154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한국전력공사에 송부했습니다. 건의서에는 지상에 세울 송전탑 건설 계획을 바닥에 묻는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 2천억 원의 산출 근거와 비용 절감을 위한 노선, 공법의 검토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장군은 지난해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입장을 밝히고 한전 남부건설 본부장에게 지중화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올 초에는 한국전력공사 나주본사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건의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 군수는 그동안 요구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고 지중화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한전의 답변에 실망했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다수영 메카 부산에서 광안리와 해운대 사이 4km를 무동력 수영으로 횡단하는 이색 행사가 열렸는데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행사에 400여 명이 참여해 바다수영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와 함께 1m 수영할 때마다 1원을 적립했고 이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권용협 부울경 바다수영협회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바다수영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하고 공기만으로 이렇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대자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경험, 그게 딱 인식이 들거든요. 그런 게 제일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짬바다에서 이제 수영하신 분들이 나오면 대부분 다 정말 이것만큼 개운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해강 아랫길 동행 수영 행사를 하면서 기금을 모아서 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도 눈길이 갑니다. 저희 슬로건이 동행이라고, 뭐 수영 동호인들이 동행하고 지역 사회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자연 환경하고 또 동행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사실 뭐 전국 수영인들이 모여서 자기 근육만을 이용해서 뭐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수영을 하는 것, 뭐 그러고 나면 밥도 먹고 숙박도 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동행을 실천하게 되는데,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일엠 일덜브육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해운대부터 광안리까지 4km 정도였는데 400명이 4,000원씩을 기부하니까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또 동시에 사회적 기금에 동참한다, 뭐 이런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 실제로 그런 기금을 집행하는 게 또 우리 동행의 취지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다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계속 실천 중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해강 아랫길 동행 수영 행사에 많은 분이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코로나 다들 움츠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고 좋아하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막 위안이 되고 하니까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다행히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라서 날씨도 좋았고, 조류나 이런 자연 환경도 수영하기 대단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들, 뭐 수영구나 해운대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도 이번에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만족도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협 부울경 바다수영협회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는 7월 부산 지역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부산경찰청이 해수욕장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8월 말까지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송정과 임랑 등 5개 해수욕장에는 여름 파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피서객 대상 절도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기동 순찰팀과 성범죄 대응 전담팀이 배치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수욕장 주변 교통정체 예상 구간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치안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40대 남성 A씨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자정쯤 유치장 내부 화장실에서 팔에 감고 있던 붕대를 풀어 자해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A씨가 인기척이 없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8분 만에 발견해 A씨를 제지했습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